안녕하세요. 뻔뻔한 덕덕방입니다. 오늘은 둔촌주공 아파트 분양가 외과 수술 집도인은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 일반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 중에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약 30만의 청약 대기자들이 이제나 저제나 둔촌주공 아파트 일반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재건축 규모가 남다르기 때문이고 그만큼 재건축 이후 아파트 부가가치도 남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애타게 뭔가를 기다리면 이상하게도 그 기다림에 더해지는 애간장 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안한 2,978만원의 분양가를 거부하는 바람에 둔촌주공은 향후 분양가 상한제를 맞이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둔촌주공의 재건축을 이끌었던 조합 간부들이 비대위, 그러니까 주민들이 조직한 단체의 주도로 임시총회를 열어서 모든 임원들을 해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겉으로 보면 둔촌주공의 재건축이 과연 기초공사를 할 수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앞으로의 재건축 과정이 안개 속에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지금의 재건축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했다는 것은 향후 둔촌주공의 재건축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도 그렇고 일반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분양가입니다. 앞으로 이 분양가가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서 둔촌주공 아파트의 재건축의 속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7월 29일부터 민간 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18개구 309동과 경기 3개구 13개 동이 이 법을 적용받게 되죠. 무엇보다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아파트가 바로 둔촌주공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초미의 관심사로 둔촌주공의 분양가가 어떻게 정해질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원래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도에 시행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2014년에 공공택지에만 적용을 하고 민간 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적절하지 않은 분양가는 거부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통제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7월 29일부로 전면적인 민간 택지 부분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된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착하니 일반 청약자들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착한 분양가로 진입을 해서 이후에 주변 아파트 시세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그 콧대가 세질 만큼 세지게 됩니다. 그러니 일반 청약자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되는 거죠. 반면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앞마당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내주는 듯한 그런 박탈감도 느낄 겁니다. 그렇게 다져놓은 터 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파트의 부가가치라는 득을 보니 배가 아픈 느낌도 들 겁니다. 그러나 재건축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겁니다. 기존의 아파트가 허물어지고 새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원주민, 그러니까 그곳에 원래 사시던 분들이 아파트가 완공된 후에도 끝까지 사시는 분들의 비율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30% 정도 될까요? 대부분 피를 받고 그것을 떠나게 되죠. 잘 개발돼서 향후 빛나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아파트가 된다면 결코 자신에게 손해일 수 없는 대역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만든 둔촌주공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분양가라는 시험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보통 건축비와 토지비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아파트에 무슨 토지비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파트도 땅을 깔고 있어요. 무중력 공간을 떠다니는 건물이 아니란 얘기죠. 대지권이라 해서 건물 대장을 떼보시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동호수의 일정한 대지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계산할 때 결코 이 땅값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축비도 고려하는데 건축비에는 가산비라는 것이 붙습니다. 흔히 집을 사면 그 집에서 생짜로 사시는 분은 없습니다. 작든 크든 리모델링을 합니다. 요즘 성형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기 만족뿐만 아니라 자기 가치도 높아질 수 있는 의료적인 접근의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어놓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 사는 사람이 나름의 칼을 대고 그 집을 가장 편안하면서도 가치 있게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건축 가산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가는 이런 토지비와 건축 가산비가 중심이 돼서 계산이 됩니다. 레미안 원베일리도 재건축을 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평당 4,891만원을 제시했어요. 일단 조합은 이를 보류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맞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서 토지가와 가산건축비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의 분양가를 낼 수 있느냐고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는 5,500만원으로 나왔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이 나왔죠. 이 사실에 고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격의 차이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토지 비용 때문입니다. 원베일리의 토지비는 주변 표준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을 해서 4,800만원대가 아닌
5,500만 원대가 나온 겁니다. 즉 원베일리의 땅값을 약간 낮게 쳐주느냐 아니면 약간 높게 쳐주느냐에 따라서 분양가의 차이가 극명하게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땅이 문제겠네요. 둔촌주공 역시도 이런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둔촌주공 인근의 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몇 퍼센트를 반영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분양가는 2,800, 900선이 될 수도 있고 3,500, 600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만 잘 된다면 분양가는 지금 주민들의 주장만큼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단지 감정평가된 금액만 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 금액을 감정원이 다시 심의를 한다는 얘기죠. 만약 감정원이 볼 때 분양가가 삐리리하다면 당연히 분양가가 너무 싸서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 문제겠죠. 다시 되돌려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만약 적정한 수준이 됐다면 또 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최종적인 심의는 바로 지자체 즉 시구청에 소속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승인을 하게 되죠. 이런 분위기로 보자면 분양가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그 기준을 걸어놓기가 너무 힘이 들 가능성도 있어요. 들판에서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밧줄을 던져서 잡기란 너무도 어려운 하드캐리한 일입니다. 야생마에 밧줄을 걸어도 난리 부르스를 추면서 뛰는 야생마를 밧줄 하나로 통제하기란 불가능하겠죠? 분양가에 대한 심의 역시 너무도 많은 변수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목표한 액수에 도달하기까지 그 과정은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시구청의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최종적인 분양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게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분양가는 국토부나 주택도시보존공사가 정할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우리 동네 시구청에서 정한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너무도 결정하기 힘든 사안 같아 보이는데 너무도 접근하기 쉬운 조직에서 땅땅땅 결정을 내린다 하니 이것도 실은 좀 어안이벙벙한 대목입니다. 아무튼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분양가를 정한 최근의 신축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입니다. 조합은 2,600만 원 분양가를 내심 확고하게 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분양가는 2,205만 원이었습니다. 조합의 입장에서는 충격 그 자체였죠. 조합이 내놓은 분양가도 실은 조금씩 후퇴한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분양가를 정해버렸어요. 이로 미뤄볼 때 국토부에서 한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 신축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존공사가 제시한 금액에서 약 5%에서 10% 정도 더 낮추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분양가는 주변의 예상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분양가가 결정이 됐어요. 이로 미루어 볼 때 시구청에 소속된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현재 분양가 상한제라는 큰 틀의 움직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둔촌주공 아파트도 충분히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분양가라는 외과 수술대 위에 둔촌주공이 누워있는데 이 수술을 집도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분양가는 절단될 수도 있고 봉합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절단은 아마도 분양가가 더 낮춰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고 봉합은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집도 위의 소견에 따라 상체를 입고 누워있는 분양가는 완전히 다른 방식에서 접근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원베일리의 결과가 향후 둔촌주공의 분양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2, 3년 후로 분양 일정을 미루자라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이유는 공시지가가 계속해서 오르니 그 오른 땅값을 반영해 줄 것 아니냐. 그러니 지금의 낮은 분양가보다 높아진 땅값을 반영한 좀 더 높은 분양가를 받아보자는 주장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은 부동산이라는 것이 경기 흐름에 지극히 민감한 반응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뒤로 미루다간 아파트 재건축의 수익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둔촌주공의 분양가 결정은 하반기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감정평가받은 금액의 한 차례 정도 감정원에 의해서 거부될 수도 있겠고요. 다시 감정을 받은 금액으로 최종 시구청의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그 분양가를 결정할 겁니다. 이런 과정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하반기에는 분양가가 어떻게든 확실히 결정되면서 둔촌주공의 일반 분양 움직임은 본격화될 것입니다. 분양가로 인해서 다시 재건축이 표류하기에는 둔촌주공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황금 같은 수익성이 너무도 아까울 수 있다는 얘기죠. 30만 이상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서울 여러 지역에서 청약의 고배를 마시고 난 후에 자신의 가점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하면서 이곳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58%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미지수입니다. 다행인 건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가 0.2%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난주 대비 0.4%에서 떨어진 수치입니다.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주춤해진 틈을 타서 똘똘한 한 채의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 아크롤 리버파크 43억, 레미안 루치아임 24억, 강북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22억, 중계동 청구 3차 11억이라고 합니다. 정말 억소리를 수십 번 해야 다다를 수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보유세가 높아지니까 다른 주택은 포기하고 하나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특정한 곳이 상한가를 치고 나가니 잠잠하던 곳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화살은 앞에 달린 화살촉의 무게로 표적을 향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화살촉의 무게가 전체 화살의 궤적을 끌고 간다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집값의 안정은 앞에서 치고 나가는 상한가를 적절하게 컨트롤해야만 전체의 궤적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을 아무리 쳐봐야 화살만 부러집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정말 내 집 마련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적인 양탄자를 잘 깔아줘야 됩니다. 대출이 막혀있으니 신용대출로 몰려들어서 은행의 신용대출이 무려 4조 원이 증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선택적인 주택담보대출 완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의 분양가는 향후 부족한 서울의 집 물량의 마중물이 되어줄 것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분양가죠. 외과 수술실에 누운 둔촌주공의 분양가가 절단이 될지 봉합이 될지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있게 될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해봅니다. 이상과 뻔뻔한